롬멜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자기도 그 얘기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대령이 될 장군 진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귀족 집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스펙이 아주 좋진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부인을 자기 뒤에 태우고 1차 세계대전 전적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밀리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진급이 됐죠. 그러다 보니 신화가 됐는데 롬멜이 참전했던 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쟁입니다. 사망자만 전 참전군 합해서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났고 부상자가 2,500만 명 이상이 났습니다. 실종. 근데 이게 통계가 또 정확치 않아요. 정말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주 전쟁터였던 사람들은 자기 친척 남자 중에 참전 안 한 사람이 없고 그때 형제들이 좀 많잖아요. 하여간 사촌 이내에 참전 안 한 사람이 없고 전사 안 한 사람이 없고 부상자 없는 집이 없어요. 큰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는 팔이나 다리 하나를 잃으셨고 아버지는 운 좋게 살아왔다. 거의 이 수준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전사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왜 이렇게 끔찍한 그 사상자가 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의 이제 대표적인 게 기관총인데 기관총만은 아닌데요. 대포나 이제 기관총 이런 총의 위력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이 세지니까 그 전까지는 총의 위력이 약하니까 다 걸어갔거든요. 1차 대전 초기 필름 보면요. 포탄이 펑펑 터지는데 걸어가요. 이렇게 서서. 그런 식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기관총만 갖고 따져도 십자포화에 걸려들면은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읽은 책에는 1개 중대가 전멸하는데 15분이 걸렸대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한 쪽 입장이에요. 그 15분은 뭐냐면 자기들이 참호 밖으로 나가서 거의 전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상대방 쏜 쪽의 얘기를 저쪽에서부터 안 쏘지 않잖아요. 사정거리에 들어와야 쏘잖아요. 쏜 사람은 5분이에요. 5분 쏘면 1개 중대 250명이 없어져요. 그러니 그냥 걸어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철조망 넘어가고 진흙탕을 헤쳐가는데 전선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많이 싸우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타면 제일 맛있는 게 뭐가 생각나시죠? 사실 빵이에요. 빵이 좋은 건 땅이 좋아서 그래요. 세상이 참 묘한 게 땅의 흙이 곱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솜지방이라든가 이런 주 전적지가 땅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게 찰흙이 돼요. 이게 푹푹 빠지는데 거짓말 아니고요. 100m 가는데 1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그니 기관총이 날라오는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면 물구덩이가 생기는데 이 밑이 찰흙이라고요. 거기 빠지면 발이 못 빠져나와요. 그 영화에서 타전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가다 보면 물구덩이에 시체 3개씩은 박혀 있대요. 그러니까 발에 박혀서 익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빠져서 못 태어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말 사람이 개미떼처럼 죽어갔던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엔 저거 쉬워 보이지만 정말 힘들고 말도 못합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당시 1차 대전 때 장비 이렇게 들고 저렇게 한번 가보면요. 15분 지나면 완전 탈진해서 뻗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힘든데 총알하고 대포가 주변에서 마구 날라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항상 돌격전이거든. 그러니까 적의 참호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저거 찍긴 했는데 저런 일이 거의 안 벌어져요. 가다가 다 죽고 저기까지 도착할 때쯤은 되게 뒤로 빠집니다. 왜냐? 2선 참호가 또 있거든. 참호가 10중으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런 장면이 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도 또 다음번 가다가 죽고 이런 식으로 죽어갑니다. 이런 전쟁터에 당시 청년이었던 롬멜이 중위로 참전을 합니다. 저게 1차 대전 때 참호에서 찍은 사진이고 왼쪽은 아마 저게 졸업사진, 폼나게 찍어서 졸업사진인가 그런데 그래도 롬멜이 처음은 아니겠지만 중요하게 맡았던 것이 급식 추진이었어요.
마차에다가 이제 밥 지어가지고 이제 전방에 갖다 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쉽지가 않아요. 진창을 가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전선에 도착해서 밥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중대 장교들이 벌써 다 전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돈 롬멜이 중대장이에요. 너밖에 없다. 그래서 중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속된 말로 그냥 돌아가시는, 요즘 속어로 말하면 이게 그냥 돌아가시는 각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몇 분 살겠어요. 근데 이 롬멜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그날 적진을 밀어버리고 적 후방까지 침투합니다. 나간 애가 안 돌아와서 부대에서는 전부 죽은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명 30명으로 적 중대를 밀어버리고 갔다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롬멜의 신화가 시작이 돼요. 롬멜은 돌격해서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목표했던 진지를 점령하지 못한 적이 없어요. 한 번 공격으로.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록을 쌓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도 이제 전쟁 거의 이제 마지막 왔을 때 한 번 공격했는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1차 대전 때 가다가 다 죽는 판에 한 번 실패했다고. 저 아직도 저런 거 성질이 좀 희한한 것 같아. 자기 기록 깨졌다고 펄펄 노발대발했대요. 근데 이게 속된 말로 방심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건 좀 쉽게 생각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 깨졌다고 펄펄 뛰었더니 중대원들이 이건 우리가 너무 방심해서 그렇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한 번 한 거 또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롬멜의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고 중대원들이 다음 날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점령을 해서 어쨌건 무효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뺍시다. 그래서 기록 유지하라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저씨는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 말을 들으면 고지가 있어요. 그냥 돌격 다 죽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고 조기까지 이렇게 가라. 니들이 조기까지 갔을 때 여기서 기관총을 쏴라. 쏘기 시작하면 너희들 5분 있다가 저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처럼 별로 죽지도 않은 애들 보통 한 번 돌격할 때 뭐 5명 전사 그래요. 남들은 그냥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깨끗하게 가요. 다만 가도 옆에 중대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지 그 돌아오고 후퇴는 하지만 가서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봤더니 이거 이번엔 되게 힘들어. 정말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좀 힘드네. 그러면 포병을 한 15분 그것도 희한한 게 그 당시에는 포병 지원이 중요하니까 그냥 중대장들마다 뭐 1시간 쏴주세요, 2시간 쏴주세요, 더 쏴주세요. 롬멜은 그런 부탁을 안 해요. 딱 15분만 쏴주세요. 더 쏘면 내 자존심 상하니까 딱 15분만. 그러니까 포병들이 또 좋아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줘요. 그러니까 몇십만 분부터 딱 많이도 필요 없어. 15분만 쏴줘. 15분 쏘면 그 다음에 끝나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거짓말처럼 거기에 살아서 도착하는 거예요. 저 훈장은 어떤 훈장이냐면 정말로 받은 사람이 40명도 안 되는 최고 훈장 중에 하나인데 저 훈장은 아무리 공을 세워도 한 부대에 2명을 안 주는 훈장이에요. 저런 것도 받아요. 옆에 있는 사진이 부인인데 부인이 영화배우 같이 생겼죠. 롬멜이 또 글을 잘 써갖고 전선에서 맨 부인한테 편지 씁니다. 엄청나게 써요. 전선에서 정 자기가 시간이 없잖아요. 당번병이 대신 써요. 사모님 열흘 동안 편지가 없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지금 사실 일화에서 못 써서 제가 대신 씁니다. 문체도 비슷하더라고. 하도 이게 써줘가지고. 롬멜이 이런 일화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거라서 고지전을 하게 됐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독일군이 이제 저기 루마니아 뭐 이런 쪽하고 싸우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쪽 군대가 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1개 소대가 가면 1개 중대를 이기고 1개 중대 가면 1개 대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 다 알아요. 우리는 뭐 하나 정도 위에 애들은 깨끗하게 격파할 수 있다. 그런데 하도 이기다 보니까
수비 데이터가 없어요. 수비를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맨날 도망가니. 그래서 공격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일개 사단이 덮쳐오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일개 대대예요.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회의를 했더니 중대장들이 안타깝게도 우린 수비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물러서서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싸워서 방어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공세를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롬멜이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그동안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막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거가 없잖아요. 일개 소대로 일개 중대를 이겼으면 일개 중대로 일개 대대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수비 데이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일개 대대가 일개 사단을 막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동안의 공격 데이터를 가지고 유추해서 해볼 때 이 정도 우리 때 독일군은 고지에 있으니까 우리가 또 고지를 지키고 있으니까 일개 사단은 막을 수 있다라고 우긴 겁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중대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해봐지. 원래 말 꺼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 대대가 방어한다고 그래서 일개 대대가 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해봐. 그래서 결국 롬멜이 자기 중대가 저 고지에서 일개 사단을 이제 방어하게 된 겁니다. 저 능선, 산 능선에 이제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은 이게 본대면 그 앞에 전초 기지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전초가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전초의 임무는 싸우는 게 아니고 적이 오는 경보를 탐지해서 빨리 돌아오는 거죠. 그래야 본대가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그것도 안 가려는 걸 한 20명 정도에서 어느 중사를 이제 거기 넣어놨어요. 모든 공격을 하기 전에 포해서 전선줄 끊고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전쟁이 딱 시작되니까 당연히 연락이 끊겼죠. 포선이 꽝꽝 터지니까 롬멜은 어떻게 말하냐면 분명히 저쪽으로 공격해 올 거다. 그 다음에 저 전초에 보냈던 중사가 분명히 뒤로 도망올 거다. 사실 도망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으로 어두운 밤에 냅다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사가 내려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왜? 너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적군이 오는데 20명이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당장 돌아가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롬멜은 그냥 죽이기 위해서 소모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병사가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공격해오는 애들이 전초는 싹 무시하고 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상을 한 거예요. 쟤네들이 지금 수가 많고 독일군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쓸데없이 전초에서 시간 끌지 말고 돌격 앞으로 해서 본대로 가자고 해서 제끼고 온 거예요. 이걸 노린 거죠. 그랬더니 위에서 쏴대기 시작하는데 뒤에 있던 전초 애들을 보니까 얘들이 앞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뒤가 된 전초가 양쪽에 쏴요. 어두운 밤에 양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니까 모든 전쟁은 뒤를 잡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니까 후두두둑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도 20명이 몇 명이나 죽이냐 싶지만 후두두둑 무너지면 모든 옆에 있는 병사들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만 후두둑 무너뜨린 거야. 저쪽은 이제 우리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데 공포란 그런 거예요. 어두운 밤에 여기가 후두둑 무너지면 와 역시 독일군은 세구나. 그 다음은 우리 차례겠지. 그러면 그쪽이 빠져요. 그럼 옆에서 그 다음은 우리 차례겠지. 그래서 빠져요. 그래서 저 전투에서 가볍게 무찔러요. 그런데 롬멜은 재미난 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저기만 아니고 사방에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쯤 1소대가 고생하고 있을 거야 하고 1소대로 뛰어가요. 아니나 다를까 소대장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제 후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서 롬멜은 저희가 영화에서 보듯이 권총 빼들고 후퇴하면 죽음이다. 롬멜은 이런 걸 리더로서의 최고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첫날 중대장 됐을 때 한번 싸우다가 얼굴도 모르는 소대장이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거 빼고
너 여기서 물러서면 죽인다라고 한 번 한 적이 있대요. 자기가 평생 딱 한 번 해봤대. 사실 뭐 어떡하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장교인데.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 일생의 수치고 나 평생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들이대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리더로서의 수치라는 거야. 내가 리더라면 그러면 가게 만들어야지. 그거는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증명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내 일생의 수치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하냐? 아니요. 딱 답을 내요.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지? 이미 알고 가요. 요렇게 하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영업 비밀이라 책에 안 썼더라고요. 제가 첫 시간에 알렉산드로스 했는데 알렉산드로스 그랬고 카이사르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진짜 위대한 지휘관은 적과 아군의 상황을 다 꿰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거를 알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지휘관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 그건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기자들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 일부러 조금 쇼를 했죠. 지금쯤이면 3년대가 지금 도망갈 궁리 하고 있겠지. 그럼 기자들 데리고 따라가요. 그럼 진짜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또 멋있는 말 그냥도 안 해. 거기서 뭐 야 물러가 이러지 않아. 강을 건넌다 뭐 이렇게 멋있는 말 한마디 하고 적었냐? 그리고 이제 또 저쪽으로 가. 근데 롬멜은 이제 기자는 못 될 거다 해서 자기가 썼죠. 나중에. 그런데 하여간 저런 식으로 해서 가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며칠을 공격하다가 이 상대편 애들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 공격했구나. 병력 많다고 이렇게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 여러분 앉으신 거랑 비슷한데 병력 많다고 이렇게 우르르 가서 공격하는 게 바보예요. 약한 지점 한 점을 공략해야 돼요. 그럼 저 고지 공격하는데 약한 지점이 어딜까? 5일인가 4일이 지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저 끄트머리 부분 이쪽부터 올라가죠. 산이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럴 줄 알고 롬멜이 거기에 가장 우수한 중사를 거기다 이제 임명하고 몇십 명을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거의 일개사단이 통으로 온 하여간 일개사단이 통으로 온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쪽에 병력이 집중되니까 겨우 2~30명 있는 애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우리 빠지겠다 그랬더니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 이게 참 무서운 게 그 중사가 좀 무능력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중사였다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릴 것 같으세요? 안 기다릴 것 같으세요? 안 기다리죠. 이게 리더의 능력인데요. 가도 되는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할 때까지 기다려. 미리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제갈공명처럼 뭐 위험할 때 빨간 주머니 열어봐 이래도 되는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갈 때까지 기다려라고 기다릴 만한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전투를 겪으면서 그 중사도 성장하고 자기도 성장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갈 때까지 기다려.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기다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일제 공격해 올 때 뒤로 빠져. 뒤로 빠집니다. 여기가 만약에 그 수명이 있던 곳이라면 이미 고생했잖아요. 구멍이 나니까 신나니까 다 뛰어들어요. 뛰어드니까 미리 그쪽에다 박격포니 기관총이 맞춰놨다가 집중 포격을 해서 거기를 아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독일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이게 전쟁터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논리적으로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또 당하겠냐, 뭐 옆으로도 이런 생각 못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하는 부대도 있어요. 그건 우수한 부대죠. 그러니까 롬멜은 이걸 아는 거예요. 쟤네들은 이렇게 한번 후다닥 하면은 이제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밀어붙였더니 그날로 깨끗하게 후퇴해버립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 고지를 깨끗하게 사수를 하죠. 이게 롬멜의 무서운 점이에요.